또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일들을 좀 개선해보고 우리 희귀난 치병, 우리 환우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청하시겠다, 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우체통에 환우분들의 희망을 담은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네, 어떤 희망들이 도착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저희가 함께 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카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그리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희귀질환 가정의 산정 특례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본인 부담률이 낮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하나와 특수 시기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희망을 보내주신 환우 가족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은데요.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혈당을 만들지 못하는 희귀질환 당원병을 앓고 있는 7살 아이 아빠 배준호입니다. 매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선물을 챙기는 입장인데 오늘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질환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희귀질환 가족들의 삶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치료제가 없어서 아이 케어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은 직업을 관두면서 수입은 반으로 줄고요. 또 치료제가 없다 보니 오히려 케어를 위한 비용 부담은 배로 늘어나서 경제적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거 저희도 잘 알다 보니까 평생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저희 희귀질환 가족들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런 희귀질환 가족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희귀질환 산정특례 개인 부담률을 조금만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인 부담 비율이 10%인데요. 암 환자와 동일한 5% 수준만이라도 된다면 많은 희귀질환 가족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귀질환 대부분이 치료제가 없다 보니 살려고 이 약 저 약 먹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살기 위해서 이 식품 저 식품 먹기도 합니다. 저희 당원병 같은 경우가 치료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 일반 식품인 옥수수 전분 가루를 마치 의약품처럼 매일 몇 시간마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질병청과 또 식약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말고도 식품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다른 희귀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특수시기로 살아가는 희귀 질환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님, 저희가 선물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당원병 희망 쿠키인데요. 저희 질환은 혈당 이슈로 인해서 탄수화물 섭취가 제한되다 보니까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 죄송합니다. 라면, 짜장면, 탕수육, 햄버거 이런 걸 대부분 잘 먹질 못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탄수화물이 적으면서도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고민하고 개발하는 삶을 삽니다. 이 쿠키도 그렇게 탄생된 쿠키라서 저희는 희망 쿠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 대통령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 희귀질환이 정말 큰 관심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저희 희망 쿠키 오늘 제가 50개 가져왔거든요. 예, 요거 여기 모두 나눠 드시면서 내년에도 저희 희귀질환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정 특례 부담 감소 내용 하나와 그리고 특수 시기 지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희망 쿠키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먼저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희귀질환을 갖고서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 말씀드리고 또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질의 주신 그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한 산정 특례가 현재는 10%인데 암 환자나 심뇌혈관 질환은 5%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에도 이미 희귀 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추계를 좀 해서 한꺼번에 5%로 할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방안이 만들어지면은 또 희귀질환 연합회나 이런 데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추진 계획 발표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입니다. 그 가족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당원병 하나에 대한 특수 옥수수 전분, 장기 지속형 이런 옥수수 전분의 도입에 있어서는 사실 제일 중요했고 또 귀했던 일이 환우 단체와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저혈당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한 번, 두 번 일어나서 시기를 이렇게 좀 섭취시켜야 됐다는 얘기도 사실 아이 3명을 키운 아빠인 저도 처음 알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행정기관과 환우 단체와 직접적인 그런 소통을 더욱 완화히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도 찾고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발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이제 발족한 기구 중에 이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올해 새로 발족을 했고 저희 청이 운영을 하면서 1차 회의도 개최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런 특수식 관련해서는 여러 산업계 의견도 듣고 환우단체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서 연구도 하고 또 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증상 환우 나이 들어서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있어요? 현재 저희가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200명 조금 됩니다. 200명. 네. 전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수만 명에 불과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네, 뽑아주십시오. 두 번째 카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희귀질환 환아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약 외품이 급여화되기를 하면서 말줄임표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급여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또 하나는 희귀질환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도 지원을 받고 희귀질환 가정에도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 한번 네, 이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성 담도폐쇄와 MBD5 결실, 염색체 결실로 반수체 기능 부전을 앓고 있는 7세 박서아의 엄마 최예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아가 앓고 있는 선천성 담도폐쇄는 선천적으로 간 내 담도가 막혀서 간에 손상을 입히는 질병입니다. 생후 한 달 내외로 카사이 수술을 진행을 하지만 70%의 친구들은 결국 간 경화로 인해서 간 이식까지 진행되는 병인데요. 저희 서아 또한 제 간으로 두 돌 때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진행을 했음에도 합병증과 이식 거부 반응으로 총 8번의 시술과 수술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약 외품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8번의 시술과 시술을 진행을 하는 동안 몸에는 정말 작은 몸에 구멍을 너무너무 많이 냈었거든요. 네, 그 치료 과정 중에 드레싱이 꼭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귀질환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희귀질환 환우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애 아동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그 항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 지원 확대를 정말 간청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둘째를 안전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둘째를 가졌을 때 서아의 희귀 질환, 중증 희귀 유전자 질환이 우려되어서 저는 비급여의 고가의 비급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불임 지원, 난임 지원은 25회까지 가능하지만 유전 질환 예방을 위한 착상 전 유전 검사는 비급여 항목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유전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임신 출산을 포기해 버리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귀 질환 환우 가정에서도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착상 전 유전 검사의 급여 지원 확대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8번 하늘이 무너졌을 텐데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자 수는 몇 명 정도예요? 선천성 담도 폐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국내에는 15,000명 중에 1명이 발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MBD5 전체 숫자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사실은 등록 사업이라는 게 이제 올해 처음 시작돼서 아직 숫자를 전체적인 숫자에 확인을 못하는 대해서는 상황이. 건보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 통계가 이 질병이 언제 생겼는데 아직까지 환자 통계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암 등록 사업 같은 좋은 선례가 있는데 희귀 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적 여건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본 사업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런 증상으로 치료받은 담도 폐쇄면 당연히 뭐